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보는 시간,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인 최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많이 아팠다면서요? 지금도 많이 아파요. 어디가 아팠어요? 목도 아프고 지금 감기가 3개월째 떨어지지 않고 감기? 있거든요. 네. 아니 우리 토리도 안 걸린다는 온열 감기에 걸리셨네요, 보네. 맞아요. 응.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제가 매해 걸리고 있는데 응. 또 한절기라서 그런지 또 알레르기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듣고 있어요. 만 하지 말고. 근데 또 요새 의료 대란으로 그러니까 오픈런이라고 하죠. 열자마자 뛰어가야 돼요. 정말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유명한 내과 같은 데는 정말 진료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프고 진료 보기도 힘들고 힘듭니다. 오늘 많이 도와주세요. 어쨌든 당분간은 건강보다는 녹화가 우선이니까 맞습니다. 네. 몸을 잘 챙겨주시고. 네. 지난 코로나 때부터 또 지금의 의료 대란까지 보면 사람들 관심사에서는 의료가 꼭 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빠질 수가 없는데 네. 또 궁금한 게 생긴 게 그럼 예전에 현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질병을 이겨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저도 지금 견뎌내기가 힘든데 예전에는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러니까 그 궁금증을 풀어줄 두 네.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의 명의를 꿈꾸는 한의사 현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를 꿈꾸시는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제주 민간요법에 관심을 갖고 수집하고 연구하는 좌동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제주 약초라든지 민간요법 예전에 조사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계속 하세요? 네, 지금 마무리 작업으로 아마 몇 달 내로 재미있는 제주도 민간요법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최근에 조사하고 있는 제주 약초라든지 민간요법은 어떤 것들일까요? 요즘에는 주로 이제 그 정리하는 쪽으로 많이 했고요. 오늘 이제 이 관련된 종기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다 풀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의 옛 의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또 제작진이 진실 씨 아프다고 하니까 와, 감기에 좋은 그거 뭐예요? 약인지 모르겠어요. 탕인지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웬일? 직접 제- 준비하신 건 아니고 제가- 제작진. 아니 저도 사실 한 달 동안 배탈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뭐야? 야채가 막 들어있는데요? 죽인가 본데 이거? 아까 탕이라면서요? 이거 백비탕이라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예전부터 감기에 끓여 먹었던 패만홍죽, 쪽파를 넣은 죽이에요. 그 이 백비탕이라는 패만홍죽을 만들 때는요, 흰죽을 쓴 다음에 쪽파를 넣는데 쪽파의 뿌리가 꼭 들어가야 약이 돼요. 쪽파의 뿌리요? 그러니까 그 쪽파를 넣는데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뿌리채에 넣고 이걸 많이 익히면 안 돼요. 살짝만 익혀서 먹으면 땀이 쑥 나면서 감기가 낫습니다. 백비탕. 백비탕 그냥 약이에요. 죽 같아요, 보기에는. 죽이에요. 먹어볼게요. 약이에요, 약. 고소해요. 괜찮죠? 탕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그냥 정성스럽게 끓여준 그냥 야채 죽 같아요. 회장님 실제로 저도 한번 봐도 파가 네. 감기에 파가 좋아요? 여기 있어요. 예. 원래 파의 하얀 뿌리 부분을 총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활용하는 한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약재랑 달리 총백은 약간 열의 기운을 띈 감기에 쓰거든요. 목이 붓는다든지 열이 날 것 같은 감기에 이제 총백을 쓰고 반면에 으슬으슬한 감기에는 계피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과라고 알고 있지만은 수정과를 따뜻하게 데핀 계피 계통은 생강도 들어가고. 예, 그쵸. 으스스스할 때 먹게 되는 거고 이제 총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열기가 있는 감기에 하는데 이제 원래 감기약을 복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감기약을 따뜻하게 먹고 그다음에 기운을 돋구기 위해서 죽을 같이 먹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내면서 감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한의학적인 정확한 감기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제주 사람들이 옛날부터 장수했다고 하는데 그 말도 또 사실일까요? 그래요. 제주섬이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기록은 조선시대
그 제주에 왔던 관리들이 많이 남겼거든요. 이계 성호사설 그리고 이영상 목사의 탐나술력도 이런 데 보면은 경로잔치, 양로잔치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그림 같은 것도 이제 그 자료로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있죠. 나오네요. 그림이 제주 그래요? 양로. 예, 네. 제주 양로. 이게 지금 이영상 목사가 그린 탐나술력도라는 그 그림책의 그 장면인데 100세 이상 뭐 노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조선시대 가장 그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기록은요. 140세. 140세요? 예, 양로 잔치를 하는데 140세 된 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 외에 네. 100세가 넘은 사람도 여럿이 있더라. 저기 보면은 90세 이상이 23인, 100세 이상이 3인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요거는 1702년에 이영상 목사가 왔을 때 제주시에서 그 잔치를 했던 기록이고. 제주 목관화 같아요. 예, 예. 네. 제주 여기 목관화에서 이제 잔치를 했던 기록이지만 이외에 다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140세까지 산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들이나 안 그러면 제주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글에 보면은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느냐. 제주의 사람들은 뭘 먹고 있느냐. 정말 궁금하고 너무 부럽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살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거기에 예. 비하면 정말 제주가 그렇네요. 장수의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방문한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제주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섬이다. 그럼 제주에 와 보니까 신선들이 모여서 놀고 앉아 있더라. 신선이죠. 100년이 넘으면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주 사람들 어떻게 해서 장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마도 그 시대에도 청정 자연 환경이 한 몫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좋았을 거고요. 그리고 제주에는 뭐 800여 종 이상의 약초가 자생한다고도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약초들을 뭐 일상에서든 아플 때든 적절히 활용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보게 되면 약초를 관리하는 이제 관리들이 있었는데 심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심약이 제주목에도 있었다 그러는데 보통은 관찰사가 있는 큰 뭐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데 있었겠지만은 자그마한 단위에서는 제주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약초들을 모아서 아마 이제 임금님한테 보내든지 위쪽으로 진상을 했을 거고 제주에 있는 제주도민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나. 거기 그 진상약재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제주에서 진상했던 약재들이 약재들 중에는 제주에서만 난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근데 그게 의외로 흔한 거예요. 멀구슬나무, 멀쿠실랑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예. 그리고 무한자나무, 제주 사람들이 도육랑이라고 하는 무한자나무, 그런 것도 비자. 비자. 비자는 알아요. 비자. 뭐 이런 그 별로 그 지금 해볼 때는 대단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예전에 아주 귀한 약재여서 제주에서 그거를 진상했고 뭐 동의보감이나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은 제주에서만 구할 수 있다 이런 기록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무병장수라고 해서 예.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거는 예.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지금은 뭐 암이라든지 치매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일 예, 수가 예. 있잖아요. 그럼 예. 과거에는 어떤 질병을 두려워했을까요? 조선시대 10대 질병이라고 일단은 지금 적혀 있는 자료가 있는데 네. 감기, 치질, 중풍, 종기, 소갈증, 학질, 연병, 홍역, 천연두, 나병이네요. 여기서 퀴즈 다시 들어갑니다. 이 중 왕들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질병은 뭘까요? 그 10가지 중에서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염병을 두려워했었으니까 예. 천연두나 뭐 학질 예, 뭐 이런 홍역, 것- 연병 다 전염병이네요. 그런 것들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널리 퍼지는 게 두려워했었으니까. 본인이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했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진실 씨는 저는 지금 제가 감기에 걸리기도 했지만 자꾸 감기 얘기를 하는데 옛날 예. 감기를 고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 고뿔의 뜻을 찾아보니까 고가 코를 나타낸대요. 또 뿔은
불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코에 불이 날 만큼 뜨겁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코가 뜨겁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해서 곧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해서 지금은 약이 굉장히 많고 또 뭐 병원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감기가 걸리면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서 저는 곧불인 감기로 하겠습니다. 아, 예. 정답은 뭐예요? 저 바꿀래요. 치질로 할게, 치질. 치질? 치질이 예.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 예. 앉지도 못하고 어. 서지도 못하는 그 병. 그렇다고 친구한테 들었어요. 굉장히 아프다고. 이제 왕들의 경우에는 가장 힘들었던 게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 예, 그리고 심지어 종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종기가 어떤 질병인데요? 뭐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듯이 단순히 뼈다락진 아니고 이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약간 깊은 곳에 있는 염증과 농을 동반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냥 한의학적으로는 옹저라고 얘기도 합니다. 옹저에서 옹자는 이제 농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저자는 뼈에 붙을 정도로 깊은 피부 질환을 얘기합니다. 조선 시대에 왕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산의 진미를 먹기도 하고 영양적으로 좀 과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위생적으로 많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잘 씻지도 못했을 거고 더워도 벗지도 못했을 것 바람도 같습니다. 안 통하고. 예, 청결하게 관리해줘야 되는데 안 되다 보면은 감염이 돼서 농이 생기고 덮이지 못하게 되면 욕창이라 그러거든요. 욕창까지 이르게 되면은 세균 감염이 되면 전신적으로 염증이 퍼지는 폐혈증까지도 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왕들이 청결하지를 못했네요. 그렇죠. 옥체를 보존해야 되니까 함부로 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왕이 종기가 생기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여서 이제 조선시대 왕들이 보면 온천을 조금 자주 갔다 왔다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부 질환이나 종기 치료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생활 관리가 안 되면은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제주에 종기 치료에 뛰어난 명의가 있었어요. 좌자이라고 하는 의사였는데요. 고려 왕실의 왕비가 종기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종기를 잘 치료하는 의사를 찾게 되죠. 그때 제주에 있는 좌자이라는 의사가 가서 그 왕후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 종기를 싹 낫게 해줬다는 겁니다. 좌자이는 청주좌씨 입도 2대조인데요.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에서 탐나 감목관으로 발령받고 제주에 정착한 좌영수의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좌자인 거죠. 지금의 구자읍 한동리에서 의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관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의원 계시오? 아니 이방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어디 불편하기라도. 아니요. 목사께서 얼른 자네를 모셔오라시네. 아니 목사께서요? 아니 목사께서 어쩐 일로 절 다 부르십니까? 난 잘 모르겠네. 가보면 알 테지. 아 그리고 말이네. 자네의 침술 도구들을 잘 챙겨 오라시는 분부를 받았네. 아주 귀한 분들을 치료해야 할 것이야. 예? 귀한 분이요? 암튼 얼른 나서게.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서는 좌의원. 한편 관아에서는 좌의원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자의원. 누구셨습니까? 자네 이 길로 임금이 계신 궁궐로 가야겠네. 예? 궁궐이라뇨? 지금 왕비님이 큰 병을 앓고 계신데 글쎄 전국에 있는 명의란 명의는 다 모여서 치료를 해보아도 자도가 없으시다네. 오히려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구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곳 탐라에까지 명의를 구하라는 어명이 내려졌네. 아 자네는 탐라 최고의 의원이 아니던가. 가서 왕비마마의 병환을 꼭 치료하고 오길 바라네. 제가 어떻게 저야 이 자그마한 섬에서나 의원 노릇을 하고 있지. 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병이들도 못 고친 병을 제가 무슨 수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호, 어명을 거역하겠다는 말인가? 어명을 거역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는 잘 알고 있을 터.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주에까지 명의를 찾으러
사람을 보냈네요. 그때 자자이는 이미 중앙에까지 소문이 났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그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의사들이 가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치료 못했고 제주에서 이제 서둘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자이는 뭐로 병을 고쳤을까? 왕비의 종기를 무슨 약으로 고쳤을까? 궁금하죠? 네. 뭐 같아요? 약으로 고쳤어요?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허리 쪽에 네. 전기가 났었거든요. 어. 정말 골마가지고 뭐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는데 예. 어느 날 고모부가 오셔가지고 딱 뒤로 저를 뒤집으시더니 그냥 짰어요. 진짜 그냥 짜서 고름이 그 천장을 그 천장에 튀길 정도로. 그 박혁거세. 아니 근데 어? 신기한 게 같아. 이틀 후에 진짜 싹 나았어요. 오르면 어떻게 하늘 높이 솟아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고모부가 고수였네요. 그럼 어떻게 치료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쨌든 아까 그 어제 말씀하시기로 뼛속까지 깊은 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염증이 몸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염증을 이렇게 빼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끄덕끄덕 하시는데 내야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하면 아파서 막 기절하는 애기들도 있잖아요. 오름에서 캔 약초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 농을 빨리 빼내야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듯한데? 자, 그럼 누가 맞는지 정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좌자이는 곧바로 왕비 진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워낙 귀한 몸인지라 실제 진맥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 중전의 병세가 어떠하더냐? 잡을 수는 있겠느냐? 미력 하나마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오냐, 너의 의술에 의지할 수밖에 방법이 없구나. 중전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과인이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어서 빨리 쾌차하도록 백방으로 힘을 써보거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왕비의 병세는 궁중의 의원인 전이와 그 전에 치료했던 의원들의 얘기로 짐작해 볼 뿐이었습니다. 마마께 옵소는 열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맥도 희미하다네. 무엇보다도 백방으로 치료를 해봤지만 날로 치솟는 열을 잡을 수가 없다네. 이러다가 정말로 큰일 나겠어. 이거 참. 한시라도 빨리 처방책을 마련해야 할 걸세. 그러지 못하는 날엔 자네 목숨도 죽은 목숨일 게야. 예, 알겠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왕비의 병세. 악화된 종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부터 약재란 약재는 모두 동원하고 의술책이란 책은 다 뒤져보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지만 뾰족한 처방이 쉽게 나오질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에 취해 있다 숟가락에 밥을 떨어뜨린 좌자이. 떨어진 밥 한 덩이를 줍다가 문득 처방이 떠오릅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밥알을 뭉쳐 동그랗게 환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묻히는데요. 그래. 마마의 병을 구원할 방책은 마련됐는가? 예, 여기 있사옵니다. 어서 전하께 아뢰야 되겠네. 날 따라오시게. 예. 전하, 마마의 병을 구원할 약이 만들어졌사옵니다. 오, 정말이냐? 도대체 그 약이 무엇이란 말이냐? 예, 이것은 초백환이라 하옵니다. 이것을 종기가나 붓기가 있는 먼 곳에서부터 종기가 있는 중심부까지 골고루 밀면서 펴 바른 다음 깨끗한 헝겊으로 상처를 싸매두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빨리 가서 처방을 하도록 하여라. 오랜 시간 투병으로 기력을 잃은 왕비. 즉시 벌겋게 부어오른 종기 주변을 초백판으로 꾹꾹 문질러 바르자 잠시 후 드디어 종기의 구름이 터졌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서 지금 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뭐 종기 피부 질환의 치료법을 얘기해 드리면은 감기랑 비슷해요. 밖에서 일단은 질환이 생겼을 때 이제 병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 아 그럼 초기, 중기, 뭐 예, 후기 그렇죠. 이렇게. 당연하죠. 초기에는 이제 병변이 피부 겉에 있잖아요. 이러면은 아까 감기와 비슷하게 이제 땀 내고 열을 발산시켜 줘 버리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잡히지가 않으면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맺히게 되면 이제 빨리 고름이 잡히고 스스로 배출되도록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단계에서는 스스로 배농되면서 이제 해결되기도 하는데 나오지도 않았어. 예, 나오지도 않아서 또 악화가 돼버리면은 피부를 만들어주면서 회복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계통의 처방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기 같은 거는 외과적인 처치도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왕이 여러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먹는 약은 가지고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발산을 시키고 중기에는 배농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보호해주는 약도 썼지만은 안 나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제주에서 간 이 좌자이 의사분, 한의사분이라고 해야겠지? 아마 외과적인 처치를 되게 잘하는 분이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 당시 실제로 제주 사람들이 종기 치료 기술이 뛰어났나요?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요, 제주 사람들이 종기를 치료하는데 써봤다는 약재가 150종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많은 약재들을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써봤고,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약재들이 효과가 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해도 될까요? 아, 네. 네. 그 겨울이 되면은 제주에서는 소나 돼지 출염을 많이 했어요. 그 쓸개. 소나 돼지 쓸개를 따로 놔뒀다가 천남성 뿌리를 캐다 찧어서 그 안에 놓고 그리고 겨울에 체오마 밑에 매달아뒀대요. 그러면 이게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마른 게 고약이 되는데 종기의 특효약이었다고. 제주 전 지역에서 그 자료가 나와요. 그 여기에 보면은 좌자이가 가서 막 고민하고 초백환을 만들었다 이러는데 제주에 그 전해지고 있던 어떤 그 종기 치료 약재를 갖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갖고 가서 거기서 또 직접 보기도 하고 예.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연구하면서 그 약을? 예. 그때 거기 가서 만든 거구나, 약초를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아까 근데 화면을 보니까 좌자이 의원이 예? 한동리에 살았더라고요. 예. 한동리하고 좌자이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듯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려 시대에는 그 한동리가 좌씨 집성촌이었어요. 그리고 좌자이가 저희 또 선조이시거든요. 아, 그러네. 예. 과자이. 예. 그 저희 할아버지가 또 의사를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만의 종기 치료하는 고약을 만드는 비법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게 그 집안에 전해왔던 것 같은데 큰 뱀을 놓고 큰 가마솥에 기름에다 며칠을 고아요. 그걸 나중에 굳히면 고약이 되는데 그 뱀 고약이 종기 치료의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서부 지역 일대에서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날렸죠. 종기 치료로. 네. 그 자동열 선생님께서 또 그 좌자이의 또 후손인 줄은 또 자랑스러워. 처음 알았네요. 그 작업의 자자가 좌씨의 자자인가요? 아니 계속해서 그 약초 연구를 하고 계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게 제주 명의하면은 이렇게 동쪽에는 좌씨가 있었고 네. 서쪽에는 진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국태란 의사가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진국태. 예. 그리고 뭐 제가 며칠 전에 명월리 출신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혹시 너 진모 씨라고 아니 그랬더니 어머님한테 얘기를 들었었대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후기이기 때문에 뭐 근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픈 사람들이 뭐 무덤에 와서 뭐 누웠다 가면은 뭐 낫는다더라. 뭐 이 말을 직접 어머니한테 들었다길래 아 그런 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치료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마침 KBS에서 보니까 자료를 조사해서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명의 진국태에 관한 기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조선 21대 왕인 영조 임금은 등에 난 커다란 부스럼인 등창 때문에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 등창을 고치기 위해 어이들은 갖은 방법을 총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로 인한 임금의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궁궐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의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때 한양에 나타난 허름한 차림의 한 선비, 바로 제주에서 올라간 명의 진국태였는데요. 그는 특별한 그만의 비법으로 아무도 고치지 못한 임금의 등창을 완치시켰다고 합니다. 한낱 작은 섬의 의원, 하지만 그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신비에 쌓인 명의 진국태.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진국태에 대한 기록은 증보 탐라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술로 세상의 이름을 펼쳤다고 기록에는 전하는데요. 그의 의술이 워낙 신비스러웠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 아닌 전설 속의 인물일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진국태는 거의 신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 서당에 가는 길에 여우를 만났대요. 근데 그 여우가 항상 구슬을 주면서 진국태에게 구슬놀이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국태가 그 구슬을 삼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질병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안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만 봐도 와, 저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 있다. 그걸 척척 알아맞혔다고 해요. 아니 진짜 실존 인물이 맞는 거죠, 선생님? 실존 인물인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오는 것만 그러니까 보고 이게 의술이 너무 뛰어나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설적인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지. 그쵸. 예.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덤에 누워도 그 병이 나았다라는 말이 또 전해지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의술이 얼마나 뛰어났을지 좀 궁금해요.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퀴즈 좋아요. 이제 한의학에서 환자들을 보고 진단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보고 그 환자를 진단하고 있을까요? 한의학에서요. 예. 저 오늘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의사분한테 물어보고 왔거든요. 예. 선생님 저 오늘 자신 있어요. 예.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 아. 환자가 딱 진료 받으러 이렇게 오는 이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조금 알 수 있다. 저는 귀 같아요. 귀가 예. 그 모든 그 사람의 예. 그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뭐 그걸 뾰족한 거 이렇게 누르면 뭐 어디가 아픈지 다 알던데 혹시 귀 아닌가요? 귀는 멀리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예. 아. 걸음걸이 아니죠? 걸음걸이는 어디가 아팠는지는 보는 거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럼 어디예요? 얼굴입니다. 얼굴. 예. 얼굴이라는 이제 단어잖아요.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얼에서 얼은 뭘까요? 얼. 제주인의 얼. 예, 마음,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굴은 굴이잖아요. 그러면은 얼이 깃든 자리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얼굴 보게 되면은 뭐 어느 장부가 아팠는지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해서 마음이 창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바로 눈이죠. 예. 그래서 얼굴을 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기도 하고요. 눈을 통해서 마음을 진단합니다. 그럼 우리 진실 씨나 전화 한번 얼굴 보고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볼 때 주로 보는 게 이제 얼굴의 윤택이라든지 윤택. 주름 아니면은 색깔의 변화. 근데 화장도를 다 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오는 느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문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듣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의학에서는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은 들을 문자 그래서 듣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목소리, 톤, 억양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나는 보고 있다 그러지만 다 듣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취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병인 경우에는 특유의 채취도 있어요. 채취를 맡을 수 있으세요? 예, 느껴집니다. 와 명의 진국태 선생님 여기 계셨네.
감기나 예. 종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약초를 바르거나 먹거나 예. 해서 치료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도 분명 치통, 예. 치아 쪽이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치과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충치 생겼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 차가운 뭐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엄청 찌릿찌릿하잖아요. 잇몸 시리고 막. 엄청 응. 시리고 그리고 또 뭐 충치 치료 있을 때 신경 치료까지 해보면 그 소리만도 엄청 맞아요.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기록을 그러면 화면으로 일단 보고 이야기 나누실까요? 좋습니다. 내가 치통을 앓은 지 여러 해가 넘었는데 널리 의학을 시험하였으나 효력이 없다. 치통으로 영정을 맞이하는 일을 세자에게 하도록 예주에게 전하라. 잇몸이 좌우로 모두 부은 기운이 있는데 왼쪽이 더욱 심하다.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골문 것처럼 아프구나. 이처럼 치통으로 고생하는 임금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치통은 임금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는데요. 조선의 임금 중 성종, 중종, 광해군, 현종 등은 특히 치통을 호되게 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이빨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치아 관리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알잖아요. 사우나 가면 그 딱 놓여져 있는 게 치약 옆에 소금이 있어. 남자 목욕탕이면요? 네, 소금 있어요. 여자 목욕탕 없나? 네. 없어요. 우리 치아도 없어요. 소금으로 뭐 저 손가락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가? 저는 그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그 원시린 그 브라질에서 사는 원주민들 무슨 나무를 이렇게 따다가 씹던데요. 이렇게 치솔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중국 여행 가면 그 푸바오 그 판다처럼 뭔가 질긴 나무가지를 씹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정답은? 정답은 화면으로. 예. 그 어떤 통증보다도 견디기 힘든 치통. 온몸의 신경을 자극하는 치통으로 조선시대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치과 치료가 없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관리를 했을까요?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소금을 손가락에 묻혀 이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사대부와 임금의 경우엔 이 관리가 특별했다고 하는데요. 연산군 때의 기록을 보면 봉상시 종 송동에게 양치질하는 나무를 만들어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치질하는 나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양치질하는 나무를 만들어 바치라 했는데 뭐 나무가 따로 있었나 봐요? 버드나무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자체가 약간 염증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한자로 보게 되면 버드나무 양자를 쓰거든요. 가지 지자. 그래서 양지가 이제 양치로 변했다는 말도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게 소염작용이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염증에 대해서 사용되고 버드나무 자체가 피부질에도 사용합니다. 그럼 소금은요? 소금은 짠맛이 있고 무기질이 있잖아요. 그 짠맛인 경우에는 덩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있을 때 같은 경우도 짠맛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이 배출되기도 하고 덩어리가 있으면은 밖으로 조금 부드러워져서 해결이 되는데 뭐 소금을 그렇게 했기보다는 그냥 몸에 머금고 가글링 같은 경우만 해도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소금 만드는 데가 잠깐 있긴 하겠지만은 뭐 옛날에는 쌀보다 비했을 거니까 서민들보다는 높으신 분들이 했을 것 같고 서민들은 뭐 소금 대신 염증에 도움이 되는 또 여러 가지 약재들도 있거든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염증에 도움되는 게 인동꽃 전 몰라요? 네. 금은하라고 하는데 지금 주변에 보게 되면은 금색, 은색으로 이쁘게 이제 피어 있는 꽃이 있습니다. 이게 뭐 소염 작용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민들레. 민들레도 포곡령이라는데 소염 작용이 있습니다. 할미꽃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에는 전문의가 있었대요. 정말요? 네, 그것도 여의사.
그 장덕이와 귀금이가 오. 있었다고 네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두 분 다 여자예요? 네. 와, 너무 그러면 신기한데? 장덕부터 예. 장덕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1400년대 후반 제주에 살았던 장덕은 한양에 있는 사대부 사이에서도 이름난 치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장덕이 제주에서 진료하고 있던 어느 날 이보게 장덕이 예, 한양 갈 채비를 좀 하게나. 예? 한양을요? 그렇다네. 자네의 치통을 구안하는 의술이 한양에까지 알려져. 내 버석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네를 급히 찾고 있다네. 예, 알겠사옵니다. 어? 귀금아! 귀금아! 네. 어서 한양 갈 차비를 하도록 하여라. 의사와 수간호사 약간 예. 그런. 그런 알겠사옵니다. 느낌이네. 예, 그런 느낌이네. 이렇게 해서 한양으로 갈 준비를 하는 두 사람. 이미 한양까지 알려져 있는 장덕의 의술 때문에 장덕은 한양까지 출장 진료를 떠나는 일도 잦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은 성현의 용제 총화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제주 출신의 어떻게 보면 첫 국가공인 여의였네요. 은여라고 하잖아요. 여자 의사들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궁궐 같은데 보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자들에 대한 치료를 했던 역할을 아마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덕 같은 경우는 뭐 치과 치료에 대한 분명히 나름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술과 노하우요? 예. 어디서 배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 거는요. 조선 초기 그 제주의 의술이 굉장히 뛰어났다. 여의사가 전문의들이 있을 정도 보면 고려시대 제주의 의술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났고 기술들이 이어지면서 조선 초기에까지도 이렇게 그 유명한 의사들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장덕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의술을 이어받을 뭔가 후계자를 좀 인재 양성이라고 하나 할까요?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제자를 키워야죠. 그럼. 네. 네. 근데 정말 이제 장덕이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전문 이제 치과 의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치과 의사를 막 구합니다. 한데 없었어요. 그러던 중 다행히 제주에 좀 전에 보셨죠? 귀금이가 있었잖아요. 아, 그 옆에 도와줬던. 네, 네. 장덕이에게 계속 그 심부림을 하면서 그 기술을 보고 익힌 귀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금이가 조정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어깨 너머로 몰래 배운 네, 거네요. 어깨 너무 배운 자, 기술이. 그럼 귀금의 이야기도 한번 보실까요? 장덕이 죽은 이후 문제는 조정과 사대부들의 통증 치료였습니다. 특히 장덕에게 치료를 받았던 성종은 장덕이 죽자 제주 목사 허희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제주의 은여 장덕은 치충을 제거시키고 눈과 코 등 부스럼이 난 것도 제거할 수 있었는데 죽을 무렵에 그 기술을 사비 귀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후 장덕의 의술을 전수받은 귀금은 궁궐로 들어와 의녀가 됩니다. 귀금은 치통은 물론 귀 관련 질환이나 콧구멍에 난 부스럼인 비창, 안질 등을 잘 치료해 이름을 날렸는데요. 하지만 그 기술이 쉽게 전수되진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귀금이 일부러 의술을 전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종에게 고합니다. 나라에서는 귀금을 여의로 삼고 그 기술을 널리 전하고 면천까지 시켜줬는데도 발칙하게도 귀금은 숨기고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고문하시어
물어보게 하소서. 그게 사실이라면 고약한 일이로군. 내 친히 귀금에게 물을 것이니 귀금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이렇게 장덕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조정에서 귀금이를 데려가잖아요. 근데 귀금이가 거기에 갔는데 조정에서는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귀금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치료할 의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금이를 막 다그치죠. 빨리 어린 의녀들에게 너의 기술을 빨리 전수해라. 하루빨리 전수해라. 이러는데 이 의술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금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의 이 의술을 갖게 된 게 그렇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옆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걸 보고 듣고 배운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당장 가르치라 하느냐. 이게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의술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거기에서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오해를 풀게 됩니다. 뭐 그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라고도 하고 의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의라는 거는 이제 질병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요거는 어느 순간 확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술이라는 거는 침도 그렇고 치료도 같은 거는 우리 몸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는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수련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침도 똑같아요. 보면은 적중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그 포인트에 정확하게 들어가야만 효과를 보는 치료가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장덕이나 의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나름만의 이제 장인의 기술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제주는 변방의 섬이었지만 또 의술만큼은 다른 데 못지않게 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제주의 의술이 주목받지 못했던 걸까요? 제 생각으로는요, 기록으로 남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왕조실록이나 이런 그 중앙의 기록에서는 제주 의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주 자체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기술, 그러니까 약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정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맥이 거기에서 그냥 끊겨버리고 그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전설처럼 얘기되면서 그때 사용했던 약재가 아닌 다른 그런 단순한 우연히 만든 약으로 치료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좌선님께서 민간요법이라든지 제주 약초를 또 꾸준히 조사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었네요.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주 사람들이 정말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약재들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료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그래 이게 과학적이든 아니든 정말 제주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내가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이상 자료 수집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걸 정리하는 게. 네. 예, 그리고 그게 곧 또 이제 책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러면 제주 한의학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조사되거나 연구된 게 있나요? 저희들이 한의사라는 직업이 생겼을 때부터의 역사는 저희들이 이제 정리하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신경 쓰게 되면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한의사들이 앞으로 같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주도면 자부심을 좀 높여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제주의 옛 의술에 대해서 정말 꼬닥꼬닥 알아봤는데 오늘 곰곰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척박한 땅이었죠. 네.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또 치료법을 찾아낸 제주 사람들의
또 지혜 또한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독특한 뭐 문화나 환경만큼 제주만의 의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그게 또 제주뿐만이 아니라 육지에서까지 인정받았다는 게 또 오늘 제주인으로서 무척 자랑스러웠던 것 같고요. 오늘 두 분께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민간요법 자료 수집을 하면서 한편 많이 위축돼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면 뭐고 지나간 이야기고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를 시간을 투자하면서 수집하느냐 하고 좀 놀릴 것도 같고 나무랄 것도 같아서 걱정도 많이 하면서 그 일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서 직접 그 나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예, 뭐 요새 의료 얘기가 좀 많은 시기인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제주 KBS에서 정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렇게 영상도 만들어 놓으면서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 한 30년째 있으면서 진료한 한의사로서 이런 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어떤 식으로 치료했을지 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치료했을지에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모아주신 자료도 주시면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조금 분석도 해드릴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저는 즐겁습니다. 네, 오늘 제주의 옛 의술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려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는 또 어떤 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볼지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꼬닥꼬닥 함께 걸어가 보시죠.